2부. 이제 학생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9페이지도 보면 세특 이런 거 나오고요. 교과, 비교과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것도 정리합시다. 그 상위 7개 대학에서는요.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3배수 선발, 4배수 선발까지 해요. 학생부 종합에서. 3배수 선발이라는 것은 50명 정원에 150명 뽑는 것, 4배수 선발은 50명 정원에 200명을 뽑는 것 이렇거든요. 근데 약간 애매한 중앙대 경우에는요. 4바퀴를 돌아서 합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4바퀴를 돌았다는 소리는 계속 앞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딴 학교를 가서 4배수까지 와서 여기까지 합격을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최상위 7개 대학 그 입학처장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1배수까지는 교과만 본다. 비교과 안 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교과의 역할은 2배수 이후의 애들이 교과 점수가 같았을 때 걔를 나누기 위해서, 교과 점수가 같았을 때 비교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비교과는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에 있는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학교들에서 거기를 지금 너희들이 갈 애들이니까 그 학교를 지원을 하실 때 보시면 이 비교과 영향력은 딱 이런 수준이라는 소리야. 교과 동점 처리를 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점수를 최대한 많이 높이셔야 되는 거고요. 너무 비교과에 투자를 많이 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현 중3들은 아주 많이 악화가 될 거고요. 니들 때는 조금 살아는 있어요. 불씨가 살아는 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야. 현 고2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교과도 잘 챙기고 비교과도 잘 챙기면 참 좋겠습니다만 스펙이라는 것에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제가? 교과 우수상. 이게 가장 좋아요. 벌써 한장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죠? 교과 우수상이 제일 좋아. 교과 우수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뭐 동아리 활동, 무슨 봉사 활동, 무슨 뭐 소논문, 지랄뽕 해봤댔자 별로 불필요함. 이게 갑이야. 이 갑이니까 비교과라는 걸 챙길 때는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교과가 최우선이다. 뭐 봉사 활동 이런 거 있죠. 기준 시간 정도만 채우면 되지. 그거를 또 뭐 깊게 그렇게 하시는 게 과연 도움이 될런지. 실제 봉사 활동을 나가는 이유는요. 정말 나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봉사활동을 갔는데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세상에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상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 좋겠지. 베스트지. 근데 이래저래 바빠서 치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한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또 독서활동 있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서울대학교 학생의 60%가 읽은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60%가 읽은 책. 최근 또 유행하고 있는 책이 있죠. 몇 년 새에. 그분 있죠. 유발 하라리인지 이거 머리 좀 없으신 분. 최근에 커밍아웃 비슷한 거 하신 분. 사피엔스?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남들 다 읽은 책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읽은 척 하지 마시고 독서활동 같은 걸 하실 때도 니네 전공과 그리고 좀 남들 안 읽는 책 이런 거를 좀 쓰는 게 좀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나 소나 다 읽는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는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아프지 뭘 청춘이야.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30페이지. 저는 안 읽었습니다. 참고로 그 책.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세문항 정해져 있습니다. 너희들까지는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중3부터는 바뀝니다. 그리고 쓰는 내용, 글자 수가 줄어듭니다. 많이 힘들어질 거야. 너희들 때까지는 글자 수 현행 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한 전략 영역의 설정 31페이지로 가죠. 인문계
얘기가 있죠. 교과랑 학생부 종합에 수능 최저가 있다. 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다 써놓은 거 아니고 몇 개 대학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다. 거기 가고 싶은 대학 있잖아. 고대. 고대. 아, 서울대. 일단 없죠. 더 있어요? 이화여대? 이화여대 있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합시다.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죠.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내신 2명이 있더라. 1.08, 1.05. 둘 다 서울대 직윤카드 받았음. 지금 한양대에 있음. 왜? 서울대 직윤카드를 받았는데 떨어졌다는 소리. 얘 선배, 얘 후배. 얘 최저 못 맞췄어. 최저 맞췄어. 면접에 떨어졌어. 이해됐죠? 이해됐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면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면접에 떨어지는 거 할 수 없고요. 지금 한양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2분. 너무 아깝지 않냐? 1.08, 1.05인데 너무 아깝긴 합니다. 오케이, 32페이지. 학생부 위주 전형 수능 기준 적용 시 반영 영역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에 반영 영역이 써 있죠. 의대 포함해서 몇 개 지금 써 있습니다. 이것 저것 이것 저것. 최저학력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교과랑 종합에서 최저학력 기준 존재한다. 그 뜻이고요. 중3으로 내려갈 때부터 이것들도 많이 희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학생부 위주 전형 핵심 정리. 교과, 비교과, 수능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 비교과에는 너무 투자하지 말자. 교과에 좀 치중을 하자. 비교과 활동에 너무 투자를 하지 말고 교과 점수를 올리는 것에 주력을 해라. 그리고 1학년 때 끝날 때 내신 평점 평균 최소한 2점대로 막자. 1점대면 베스트다.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34페이지. 학생부 전형으로 목표대학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면 목표대학이 아주 높을 수 있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논술 얘기부터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 논술은 2가지 유형이 있단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 최저가 있는 경우는요, 논술이 보통 한 80대 1, 60대 1, 뭐 낮아봐야 한 25대 1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최저가 있는 경우는요, 실질 경쟁률이 10점대로 끊길 수 있습니다. 많아야 20점대로 끊길 수 있습니다. 4점 몇 대로 끊길 수도 있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매우 낮을 수 있다. 왜? 최저를 못 맞추는 거야. 실제 시험장에서 갔던 내 제자의 스토리. 한양대랑 서강대를 논술 시험장을 이제 갔죠. 그 친구가. 한양대 빼곡하답니다. 강의실에. 왜? 최저가 없거든. 빼곡하답니다. 와가지고 다 시험 본답니다. 다만 시험 볼 때 이러고 있답니다. 계속. 왜? 모르거든. 모릅니다. 서강대 반이 빠져 있답니다. 그냥 2차거든요. 수시 2차. 왜 안 왔을까? 가채점 결과 최저를 못 맞출 게 분명하니까. 이해됐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매우 낮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논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상위 대학의 경우는 12%에서 13%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수시카드에서 나는 버릴 수가 없다. 연대, 한양대를 위시한 그런 학교들. 근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한양대 의대 있잖아요. 너무 셉니다. 너무 세요. 한 10명을 뽑는데 한 1000명 들어오고 이럽니다. 너무 셉니다. 이런 애들은 왜 지원을 할까요? 정시로 지방대 의대를 갈 수 있을 만한 실력은 내가 되는데, 수능 지수가 높아서 되는데 한양대 의대를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인서울 의대 아니에요. 한양대 의대. 여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논술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수시에서는 의대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렸답니다. 작년에도요. 10명 뽑는데 한 1000명 모이면 죽으라는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런 몇 가지 예는 있는데 그래도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하는 데는 그렇고요. 최저가 있는 경우라면 실질 경쟁률은 낮다. 최저가 없는 경우 대표적인 학교 한양대, 건국대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는 실질 경쟁률과 원래 있던 경쟁률이 거의 일치할 거다. 매우 빡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보면 써있죠. 논술 반영 비율이 되어 있고요. 논술이 껴있는 전형의 경우 최저가 있어. 최저를 맞췄어. 그러면 학생부 영향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당 50점 이러는데 뭐. 넘어가요. 36페이지. 대학별 논술고사의 분류가 있죠. 인문계에 보면요. 다른 건 됐고 수리를 볼 때도 있습니다. 상경계열은 가끔 봅니다. 상경계열은 볼 수 있습니다. 인문계 수리 논술 문제 쉽습니다. 수능 준비 잘 하고 있으면 해볼만 합니다. 인문계 수리 논술 문제는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문계 논술 부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자. 37페이지 자연계 쪽으로 가죠. 자연계는 수학형이 있고 수학과학 선택형이 있어요. 수학형은 수학만 보겠다는 소리고 수학과학 선택형은요. 수학은 반드시 보고 과학 4가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하거나 수학과학 통합지문이 나와서 문제를 풀거나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물화, 생지, 지문이 나와서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물화, 생밖에 지문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과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탐 과목? 지구과학. 이 지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골 때리죠. 골 때립니다. 수학과를 가도 지구과학은 잘해야 된다나 봐요. 이거 뭐 이렇게 막 타원계들 움직여서 그런지 전부 다 지구과학.